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투자의 운영체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컴퓨터에 윈도우나 맥 OS가 있듯이 우리 머릿속에도 돈을 다루는 OS가 깔려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 낡은 OS를 싹 지우고 세계 최고의 투자 대가들이 평생에 걸쳐 완성한 최신 버전의 OS를 여러분 머릿속에 직접 설치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한번 설치되고 나면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감정은 싹 사라지고 마치 기계처럼 냉철하게 불을 쌓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특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꼭 한 번씩 부딪히는 벽이 있어요. 바로 이 질문이죠. 아니, 나는 나름 공부도 하고 신중하게 결정했는데 왜 내 계좌는 맨날 파란불일까? 정말 미치고 팔짝대 노릇이죠. 바로 이 답답함,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투자를 무슨 정보 전쟁처럼 생각하시나요? 남들보다 한 발 먼저 고급 정보를 얻어서 막 치고 빠지는 그런 스릴 넘치는 게임이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월가의 전설들도 하나같이 말합니다. 시장을 이기려고 덤비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은 없다고요. 네, 맞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삭제해야 할 아주 치명적인 바이러스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적은 저 바깥에 예측 불가능한 시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적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시장이 조금만 출렁거려도 심장이 쿵 내려앉고 손가락이 매도 버튼으로 가는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 이 내면의 적이 진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이 적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는 선택만 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새로운 정신적 운영체제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뛰고 있는 이 게임, 바로 자본주의라는 게임의 숨겨진 규칙부터 알아야겠죠? 룰을 모르면 당연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EBS 다큐멘터리 자본주의를 보면 이 시스템의 핵심을 아주 쉽게 설명해줘요. 바로 빚이 돈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은행이 저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럼 이 세상에 없던 1억 원이 짠 하고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은행은 나중에 저한테 원금 1억에 이자 500만 원까지 해서 1억 500만 원을 갚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잠깐만요. 애초에 시스템에 찍혀나온 돈은 딱 1억뿐인데 그럼 이 500만 원은 대체 어디서 구해서 갚아야 하는 걸까요? 이상하죠? 바로 여기서 자본주의의 무서운 비밀이 드러납니다.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는 그 이자를 갚으려면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뺏어오는 수밖에 없어요. 딱 그거죠. 의자는 9개인데 사람은 10명인 의자 뺏기 게임. 음악이 멈추면 무조건 한 명은 탈락해서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잔인한 게임이 멈추지 않게 하려고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서 의자를 더 갖다 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이 점점 흔해지니까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도록 설계된 거죠. 그러니까 현금을 그냥 은행에 가만히 넣어두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내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필패하는 게임에 내 모든 걸 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 의자 뺏기 게임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제시하는 첫 번째 규칙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정말 간단해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과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할부로 산 멋진 자동차, 최신형 스마트폰, 이런 건 전부 내 돈을 야금야금 빼가는 부채예요. 반면에 주식 배당금이나 부동산 월세처럼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어다 주는 것들, 이게 바로 자산이죠. 인생이라는 게임을 부채를 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자산을 사는 데 집중해라. 이 단순한 원칙 하나를 깨닫는 게 부자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게임의 룰은 알았어요? 현금은 쓰레기고 자산을 사 모아야 한다는 거. 근데 더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 즉 우리 자신이에요. 슬프게도 우리 뇌는요, 투자를 그냥 말아먹도록 설계된 아주 치명적인 버그를 탑재한 채로 태어났습니다. 구의 본능이란 책을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딱 와닿아요. 우리 머릿속에는 아직도 수만 년 전 아프리카 초원을 뛰어다니던 원시인이 살고 있어요. 이 원시인의 최우선 목표는 딱 하나, 생존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뭔가 바스락거리면 사자인가? 하고 바로 도망가고 눈앞에 먹을 게 보이면 무조건 저장해두죠. 이런 본능은 야생에선 생존에 필수적이었겠지만 이걸 그대로 주식시장에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재앙이 되는 겁니다. 행동경제학자들이 이걸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부르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이거예요. 여러분이 100만 원을 벌었을 때 아싸! 하고 느끼는 기쁨이 이 정도라면 똑같이 100만 원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은 이만큼, 거의 2.5배나 더 크다는 거예요. 이익의 기쁨보다 손실의 고통이 압도적으로 큰 거죠. 바로 이 불공평한 감정 설계가 우리를 바보 같은 투자자로 만드는 주범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손실의 고통이 너무너무 크니까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걸 보면 우리 머릿속 원시인이 와, 사자다! 도망쳐! 하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이성적인 뇌는 와, 대박 세일이다. 지금 사야 해. 라고 말하고 싶은데 원시인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들리지가 않아요. 결국 공포에 질려서 모든 걸 팔아치우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 말고도 우리 머릿속 버그는 정말 많습니다.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것들만 봐도요. 첫째, 무리짓기 본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남들이 다 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 사는 거죠. 둘째, 보이는 게 전부다. 어제 뉴스에서 경제 위기 온다고 한마디 한 걸 보고 때가 10년 동안 세워놓은 장기 투자 계획을 하루아침에 내팽개치는 거예요. 셋째, 앵커링 효과. 내가 5만 원에 샀다는 그 본전 생각에 사로잡혀서 4만 원, 3만 원으로 떨어져도 절대 못 파는 거. 다들 경험 있으시죠? 자, 그럼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뛰는 게임의 룰은 우리한테 불리하고 플레이어인 우리 뇌는 버그 투성이다. 와, 이거 완전 총체적 난국이네요. 그쵸?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제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 OS 설치를 시작할 거니까요.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이기는 겁니다. 준비되셨죠? 새로운 운영체제의 첫 번째 원칙, 바로 살아남아라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정말 이게 답니다. 우리는 작고 단기간에 몇 배 수익을 내는 토끼가 되려고 하는데 진짜 승자는 레이스에서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거북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돈의 심리학에서 이 점을 정확히 짚어주죠. 워렌 버핏이 왜 전설이 됐을까요? 그가 무슨 신들린 예측을 해서? 아니에요. 진짜 비결은 딱 하나. 75년 동안 시장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뛰어난 투자자라도 딱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고 퇴장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단 한 번의 베팅에 모든 걸 거는 짓은 하지 마세요. 그냥 잃지 않고 시장에 붙어 있기만 하세요. 그러면 시간과 복리라는 가장 강력한 아군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줄 겁니다. 두 번째 원칙.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절대 법칙이에요. 당신 자신에게 가장 먼저 지불하라. 바벨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에서 나온 이 원칙은요. 쓰고 남는 돈 저축해야지? 이게 절대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월급이 통장에 딱 꽂히는 순간 국가가 세금부터 떼어가는 것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최소 10%를 내 투자 계좌로 강제 이체하는 겁니다. 이 돈은 이제부터 소비될 돈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밤낮으로 일해서 돈을 벌어다 줄 나만의 황금 노예 군단을 만드는 씨앗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당신의 에고를 죽여라. 여기서 에고는 뭐냐면 남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과시욕 같은 거예요. 진짜 부자는 비싼 차, 명품 옷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부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곳, 바로 당신의 통장 잔고에 찍힌 숫자로 결정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돈의 심리학에서도 나오죠. 우리는 자꾸 우리가 컨트롤할 수도 없는 수익률에 목을 매요. 올해 몇 프로 수익 낼까?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또 100%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저축률이에요. 수익률을 높이려면 시장 상황도 봐야 하고 운도 따라야 하지만 저축률을 높이는 건 그냥 내 에고만 줄이면 돼요. 남 보여주려고 사는 비싼 커피, 비싼 옷, 비싼 차 이런 것만 줄여도 당신의 부가 쌓이는 속도는 말 그대로 로켓처럼 빨라질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원칙입니다. 이건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관한 거예요. 돈을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돈의 속성에서 말하는 이 원칙은 무슨 미신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돈에 인격이 있으니 존중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첫째, 작은 돈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길에 떨어진 100원짜리도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둘째, 내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알아라. 즉, 가계부를 쓰라는 얘기예요. 셋째, 더럽고 쉬운 돈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돈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때 돈도 당신 곁에 머무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돈을 대하는 태도가 미래의 돈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결정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왜 이 모든 원칙을 지키면서 부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 궁극적인 목표를 이 한 문장이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돈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명품 가방이나 슈퍼카가 아니에요. 바로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입니다. 아침에 지긋지긋한 알람 소리 안 듣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것. 정말 하기 싫은 상사의 지시에 죄송하지만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힘. 사랑하는 가족과 오늘 당장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 있는 여유. 바로 이 시간의 완전한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우리는 돈을 버는 겁니다. 결국 이건 단순히 돈 버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정해준 규칙이 아니라 나의 조건으로 내 인생을 직접 설계하는 힘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되찾기 위해 오늘 당장 무엇을 시작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